이게 소아정신과에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발달 장애가 일어나고 아토피가 심한 경우가 대개 중금속 오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력결핍 중금속 오염. 그다음에 이게 엄마로부터 아예 태내에서 그 수은에 엄마로부터 받아가지고 자폐증 아동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수은의 양이 거의 이렇게 높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마산에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상을 하면서 아이들의 반란 통해서 임상을 했던 건데 이게 엄마 거거든요. 근데 갓 태어난 베넷머리도 똑같이 예?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하기 전에 옛날부터 이렇게 양반집에서는 엄마한테 보약을 며느리가 뭐 좋아서 보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이세를 잘 얻기 위해서 보약을 먹이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런 상태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 꽃가루 알러지 부분들 뭐 이런 임상을 통한 것들이 대부분 이게 이제 그 13세 남아는 그렇고 이게 이제 4개월짜리 못 먹이잖아요. 4개월짜리 아이한테 이게 잘 먹일 수 없잖아요. 이런 영양제들을. 예? 그래서 엄마가 먹어가지고 수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주는 이런 상태로다가 치료를 한 사례예요. 아주 잘된 사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상도 역시 이제 이게 수은과 우울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은 함량에 따라서 이게 그 정신과에서 이제 치료한 사례로다가 4.11에서 3.6 이거보다도 더 낮춰짐으로 인해서 치료를 한 사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 이런 것들도 전부 중금속이 연관과 되어 있고 고지혈증과 간기능장애, 당뇨병, 그다음에 이게 혈관 내폐, 고혈압과 납에 관련되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납이 높으면 고혈압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메타볼릭 신드롬에서 수은납, 카드뇽병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것들이 이게 중금속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의 이제 수은이 저렇게 높이 나타나 있구나. 만성 피로 불안증 환자들도 여기 이제 신경질은 이제 구리밸런스하고 이게 정신과 질환하고 구리밸런스하고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 용인의 정신병원이 많이 있죠. 예? 용인 지역에. 근데 용인이 난개발 지역에 용인 사람들 모발 검사를 보면 거의 구리가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구리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DMSA는 수은을 배설하는 전문적인 치료약입니다. FDA 공인받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DMSA 투여 후에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것은 곧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했는데 왜 늘어날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발 검사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배출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여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3.6에서 3.8, 4.0, 4.8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DMSA를 계속 이 양반은 모발 검사를 몇 번 한 사람이냐 하면 13번 한 사람이에요. 경희대학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환자인데 돈이 많아서 미국을 가서 DMSA는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판단받고 있는
것들이라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폐증 환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양반은 미국을 건너가서 DMS를 구입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왜 이게 중금속 수은 제거에는 특효라고 했는데 왜 늘어나느냐고 이제 문의를 해왔던 사례에서 그냥 빠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평가를 해서 2년 만에 정상으로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IA 검사라는 게 있는데 BIA는 질병의 예후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의료 장비예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이 치료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양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오고 또 두 번째 오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정말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알려주고 있는 게 이게 BIA라는 장비입니다. FDA 공인받은 상태로서 환자의 영양과 기능 상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BIA 영양치료 가이드를 제공해줘요.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아미노산, 물질 투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BIA는 체세포 질량과 세포의 질량의 비율로 내장 비만과 사르코페니아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근무력증 환자들을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캔서 환자들도 페이스 앵글이 예방 지표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외국 여자가 아주 이게 BIA 하나 넣고 아주 편안하게 얼굴을 나타내고 있죠. BIA는 인체의 저주파 교류 전기를 통할 때 일어나는 체내의 전기 저항을 분석해서 세포의 건강도, 세포막, 세포 영양 상태, 비만, 해독, 탈수 등을 알아냄으로써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및 예후 결정에 유용하게 쓰는 검사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많은 질병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됐고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영양치료 프로그램이 이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BIA는 이게 Full Body Health Status Screen, 우리 몸 전체를 짧은 시간에 그냥 스크리닝 해볼 수 있는 검사 장비예요. 근데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데 에너지, 영양, 해독 전체를 디톡스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세포 방공도 측정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비침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장비의 특징은 우리 몸의 구성 상태, 패티나 머슬 등을 보게 하고 플루이드 밸런스, 하이드레이션이나 디톡스를 보게 한 것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점차 세포의 온전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다가 이게 장비의 툴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받고 있는 거고요. 수입품목 허가에는 여기 체지방 측정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여올 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BIA가 세포 건강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해더라도 이게 뭐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이걸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내주게 된 게 위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 앵글은 인체 내의 세포 건강과 완전성의 척도이며 제지방 체중에 대한 체세포량의 비율을 반영해 준다라는 것들을 페이스 앵글이 그것을 뜻한다는 것을 식약청에서 인증해 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 캐퍼시턴스는 에너지 저장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측정 원리는 이게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사극점, 손목과 발목의 손목과 손등, 발목과 발등의 사극점을 통해서 미세전류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지가 떨어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하체가 뚱뚱한 분은 여기가 벌려도 잘 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베개를 하나 놓어준다든지 쿠션을 하나 놓아줘서 떨어뜨려서 측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측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지방 체중, 그러니까 근육량이죠. 체세포량, 총 인체 수분, 세포 내 수분, 위상각, 이런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 낼 수 있는 장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극점을 통해서 이게 손목에서 여기 이제 주름 젖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접었을 때 주름 젖어 있는 부분, 발등도 주름 젖어 있는 부분과 손등에, 발등에.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는 이제 손이 통통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근데 마른 사람들은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그 패드가 들떠요. 들뜨면 정확한 측정이 안 돼. 그러니까 움푹 안 들어가게 이렇게 들뜨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레지스턴스하고 리액턴스를 재게 되면 우리가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계산돼 나와요. 그러니까 저항과 우리가 이제 그 전류를 흐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지방이 많으면 저항이 큰 거거든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저항이 크니까 레지스턴스가 크게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리액턴스도 이제 유도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숫자를 이제 만들어주면서 페이스 앵글이 나타나게 되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유도 저항은 에너지 저장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높은 유도 저항은 저장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나고, 낮은 거는 불량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턴스하고 저항과 유도 저항이 나오면서 페이스 앵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세포의 건강해짐을 나타내주는 지표고, 이 그 위상각도의 각도 선에 따라서 거의 선형으로 비례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뚱뚱하냐 마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뚱뚱해도 건강한 사람들은 페이스 앵글 값이 높게 나타나고, 말라도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높게 나타나고 약한 사람들은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성인에서의 범위는, 각도의 이 기계가 나타나는 범위는 3에서 15까지예요. 아무리 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15가 넘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3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3 이하로 떨어졌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3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값은 6에서 8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5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다 문제냐? 5는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는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다. 질병을 어떤 질병이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장 쉽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암세포가 있고, 암에 걸렸을 때는 이게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데 왜 페이스 앵글 값이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꽤 많이 찾아낸 케이스로, 조기 암 환자들을 찾아낸 케이스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세포의 건강과 무결성, 어떻게 세포 건강을,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수제 논문, SCI 수제 논문 2000여 편을 살펴보면 BIA는 세포의 건강과 무결성의 지표를 제공해줘요. 세포 건강도, 페이스 앵글은 가장 중요한 측정값이고 세포막 건강도의 지표고, 바디 캐피시턴스는 에너지 저장 능력의 지표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어느 분이 검사를 해오셨죠? 네? 이분이 지금 그 6에서 8이 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페이스 앵글이 5.6이에요. 이건 질병인 상태는 아니에요.
5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네. 이 나이라고 그러면 6.5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왜 5.6일까? 그럼 뭔가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 캐패시턴시는 그 에너지 저장도가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면 정상이에요. 이분이 544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 범위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 에너지 저장 능력은. 근데 이제 문제는 봤을 때 이분의 문제는 페이스 앵글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체내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이 세포 내가 49.4예요. 세포 내가 물이 60%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포 내가 물이 더 적어요. 세포밖에 더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틀림없이 아침에 부은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붓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세포밖에 물이 많이 있을까 하는 건 이제 독성 원소가 이분 몸에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디톡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지표를 그냥 바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제일 처음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젊으니까 세포가 5.6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니까 견디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페이스 앵글 값은 점점 더 떨어져요. 이 생활 상태를 바꿔줘야 되고 해독을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가능한 범위예요. 5.0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근데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환으로다 보는 게 에이즈 환자도 페이스 앵글이 5.6 이상이면 괜찮아요. 에이즈로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렁 캔서 환자도 페이스 앵글이 4.5 이상이면 렁 캔서로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콜로렉탈 캔서도 5.5. 이게 컷오프 밸류거든요. 이 질환의 컷오프 밸류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앵글로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5.57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임상을 통해서 밝혀낸 요거는 이제 엔소 환자 사례거든요. 몇 케이스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내 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MD 앤더슨 캔서 센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캔서 센터에서 환자를 여기 이제 어쩌면 진행암 환자에 있어서 이 생존율 같은 경우를 이 BIA로다가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페이스 앵글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5.4 이렇게 좀 위병인 상태죠. 3.9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2.1은